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남부의 아이비그, 그리고 고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증명하는 최상위 명문대학교 듀크 대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하면 듀크에 맞는 이시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에세이를 써야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잠시만요. 듀크 왔으면 갈아입어야죠. 갈아입고 올게요. 자, 드디어 듀크 대학교 옷을 입고 진짜 듀크 학생처럼 한번 다녀볼 거예요. 듀크 대학교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다닌 대학교이기도 하고 애플 CEO인 팀 쿡이 다닌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학업적으로만 잘 나가는 대학교가 아니에요. 운동적으로 되게 스포리한 학교기도 하거든요. 카이리 어빙, 자이언 윌리엄슨,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들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듀크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well-rounded 되고 스포리하고 잘 나가고 리더십이 있는 느낌이 바로 듀크 대학교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캠퍼스 한번 좀 더 돌아다니면서 어떤 EC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Knowledge in the service of society.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식을 지식으로만 두지 말고 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라는 듀크 대학교의 슬로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슬로건을 알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앞으로 내가 EC 구성을 할 때는 단순히 내 knowledge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커넥션을 society에 둘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듀크 대학교 합격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모든 거를 커먼 앱 에세이에 담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서플리멘털 에세이, Why Duke 에세이는 이 관점을 중점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커리큘럼 나열보다는 이 커넥션을 중심으로 쓴다는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듀크 대학교의 합격 키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학생이라면 듀크 대학교 합격 키포인트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9학년, 10학년, 11학년 EC를 한결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9학년, 10학년 때는 실패하는 거를 조금 많이 넣어주고요. 11학년 때는 성공하는 걸 넣어주면 좋아요. 우리가 어떠한 knowledge를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쓰려면 실패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시간이 1년만 걸릴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genuine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실패 후에 성공을 하는 게 바로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genuine하게 느끼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크 대학교 EC를 작성할 때는 Knowledge in the Service of Society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실패를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고 마지막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까지 한결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9학년부터 11학년 컨설팅이 되게 빠르게 마감되고 있거든요.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SAT 반도 거의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빨리 저희한테 문의해주세요. 퍼스트클래스 에듀 카카오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결과로 증명을 하잖아요. 이번 연도 입시 결과, 작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저희 SAT 가르치는 학생들 후기까지 꼭 확인해보시고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봐요. 근데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게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실패의 사례를 성공으로 바꾸지? 어떤 식으로 EC를 구성하지? 밖에 나와서 지금부터는 각각의 전공별로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고 저라면 어떻게 구성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듀크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랑 프리메드로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의료 문제를 연구가 아니라 책임으로 다뤘는지를 저는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실패, 성공이 좋다고 했죠. 9학년 때는 병원, 봉사, 클리닉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서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막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피지컬리하게 막 뛰어다녀 보기도 하고 환자들한테 직접 뭐 어떤 걸 대입해 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되겠죠. 10학년 때는 그래서 좀 더 다른 시도를 해봅니다. 저비용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개선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BME 관련 뭐 소규모 연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도 실패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실패를? 당연히 하겠죠. 어떻게 그렇게만 해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요. 그래서 11학년 때는 좀 더 크게 사회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클리닉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개선안을 테스트를 하고 글로벌 헬스 이슈와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대기 시간 감소랑 어떤 시스템이 개선됐는지 수치화를 시켜볼 수가 있어요. 지금 듀크 대학교에서 유명한 내셔널 카페라는 곳에 와봤는데 왜 컨설턴트로서 이런 유명한 곳에 방문하는 게 중요하냐? 왜 컨설턴트로서 학생들이 직접 가보는 곳에 가보는 게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풍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먼저 학생들한테 이 학교를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풍을 알아야지 에세이에서 어떤 식으로 이 학교를 녹여낼지도 좀 감이 잡히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세이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 그 학교를 타겟해서 쓰면 그 학교 학생들만 아는 이름이라든지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에세이에 넣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데를 와봐야지 또 알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 이따 학생 인터뷰도 해보면서 학교를 더 자세히 알아볼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관련된 지명에 방문해가지고 학생들이랑 얘기 나눠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배고파서 잠시 들어왔거든요. 한번 맛있게 먹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에코노믹스로 한번 가볼게요. 이코노믹스를 만약에 내가 듀크에서 메이저 하고 싶어. 그러면 단순하게 사람들을 숫자로 해석했는가? 아니면 knowledge를 실제로 소사이어티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선점을 받는가로 포인트를 잡고 실패, 성공을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9학년 때는 뭐 소상공인 얘기를 해볼게요. 소상공인들이 막 폐업을 하고 힘든 걸 봤어. 그러고 나서 내가 뭐 쿠키 같은 거를 사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 되게 1차원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소상공인 힘든 게? 당연히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10학년 때는 좀 더 진화해가지고 매출이랑 고용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정 정책 변화 전후를 비교 분석합니다. 이거에 관한 리서치를 써도 너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문제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이것도 실패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11학년 때는 실제로 시청, 교육청, 지역기관에 EC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정책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피드백 후 개선된 점을 11학년 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 성공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단순히 기술을 기술로만 봤는지 아니면 이 기술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지를 한번 포인트로 베이스라인을 잡고 가볼게요. 9학년 때는 뭐 코딩 해볼게요. 내가 코딩을 하는데 어떤 게 불편해. 코딩을 하는데 막 잘 안 돼. 어떤 개선점이 필요해. 그런데도 이거를 내가 시간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쿼니를 많이 넣고 내가 그냥 하드워킹 에포트로 이거를 치료하려고 하다가 10학년 때는 이 문제 해결에 관한 앱이랑 툴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도 테스트 해보고 피드백도 반영하는데 당연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1년 만에. 안 되겠죠? 그럼 11학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기능을 개선하고 실제 유저수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늘어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른 개발자들을 도와줬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로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실패, 성공의 에세이 그리고 9학년, 10학년, 11학년 결이 한결로 가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듀크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컨셉이에요. 하지만 듀크 대학교가 좋아하는 에세이가 이런 유기 때문에 듀크 대학교를 쓸 때는 조금 더 이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떠한 명문대를 항상 지원을 할 때는 합격해야지, GPA, SAT 잘 받아야지, 물론 당연하죠. 근데 이 명문대 풍에 맞는 과연 내가 여기서 right fit인가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인터뷰해보려는 것도 이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만나려는 것도 이 모든 것과 연관이 돼 있다 생각하면 돼요. 왜? 이 학교 풍이 뭔지, 이 학교의 right fit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이 학생에게 대입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듀크 대학교 이제 여러분들도 이 방법처럼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대학교 합격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듀크 대학교 채플 안에 들어왔거든요. 너무 경건해지는 것 같아서 말은 크게 못해가지고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